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조금 젖어서 자신이 자활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어떤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에 친구들이 무조건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알바를 해도 그게 소득 자산관리에 안 걸리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그 정도의 알바를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있을 때 충분히 사장님이 그런 거 요구했을 때 아니다 근로계약서 쓰겠다, 자기가 계산했을 때 40만 원 정도면은 자산소득이 안 걸리니까 당당히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근로계약서라든가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필요하고 좀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계약 관계를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사장님이 그냥 현금으로 이 친구한테 계속 급여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고 거기에 이 월급을 받으니까 자기는 더 많이 받는 거라고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다 보면 월급도 경력이 쌓이면서 더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쌓여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신이 그런 혜택을 또 못 받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가입을 해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국고는 부정 수혜자는 나중에 추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이야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추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안정망 안에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하고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있는 제도를 좀 악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다른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 지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명심하고 우리 친구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